1부, 2부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1부에 5명의 친구들이 발표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4명의 친구가 하게 될 건데요. 1부 마지막으로 민서영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2014년부터 2024년 대중가요 가사 내용과 차트 분석입니다. 네, 민서영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학년 민서영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대중가요 가사 내용과 차트 분석, 멜론 주간 차트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네, 제 발표는 논문의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번에 논문을 수량을 많이 안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발표 듣고 아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사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범주를 분류를 했는데요. 선행 연구를 검토했을 때 다음과 같은 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여기 사람의 기쁨, 설렘 이렇게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범주가 있고요. 그리고 고백, 여기 보시면 그리고 유혹과 같은 행위와 같은 범주가 한 하위 주제라는 카테고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보시면은 사랑, 이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는 것과 달리 일상 파트는 되게 포괄적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범주를 똑같이 따라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만의 범주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상위 범주는 내용에 관련된 건데요. 사랑, 인류의 가족의 우정 이런 식으로 내용에 관련된 걸로 가장 크게 나누고, 그 다음에는 중위 범주로 행위에 관한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중위 범주에 표현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표현의 하위 범주로 정서를 해서 기쁨, 긍지, 사랑, 공포, 분노 등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정서의 9가지 분류를 사용해서 범주를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토대로 가사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가사 내용을 나눈 것을 분석을 해봤을 때 가중치가 있는 경우랑 가중치가 없는 경우랑 가중치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가중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어떤 곡이 주간 차트에 올라가서 1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곡이 올라온 곡을 곡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느냐, 아니면 그 곡이 올라가서 한 주를 연장을 하고 했을 때 그것에 가중치를 두느냐, 그 차이를 둬서 가중치를 산정을 했고요. 그래서 한 주를 연장을 할 때마다 하나씩을 더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총 가중치가 없는 경우를 먼저 보시면 사랑이 89곡, 그리고 자기 표현이 64곡, 이별이 56곡, 기타가 22곡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사랑의 중위 범주에서는 유혹이랑 표현이 가장 많았어요. 이게 총 퍼센테이지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만 표기를 한 거라서 논문에 가시면 다 나와 있긴 한데 굳이 의미가 없는 거는 여기 포함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랑에는 유혹이랑 표현이 가장 많았는데 이게 다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표현에는 과시랑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과시가 표현에 비해 한 2분의 1 정도로 적은 것을 볼 수 있고요. 표현의 하위 범주는 기쁨, 긍지, 사랑,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슬픔 빼고 과시, 기쁨, 긍지, 사랑 이 4개는 다 긍정적인 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별에는 수용이랑 표현이 있는데, 수용은 비교적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별의 표현 같은 경우는 자기의 되게 힘들다, 슬프다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이별에서는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서는 위로가 절반 정도, 그리고 기타가 절반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중치가 있는 경우를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보시면 사랑은 유혹이랑 표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앞에랑 똑같았지만 자기 표현의 경우에는 과시랑 표현의 비중이 1대1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시가 곡은 개수는 적은데 그 곡이 1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슬픔은 12개에서 16개로 4개밖에 안 늘어났는데 기쁨은 9개에서 22개 이렇게
그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별에는 그 아까 나오지 않았던 추억이라는 파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까 보시면 가중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10%를 넘지 않아서 추가가 안 되었는데 여기서는 1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해서 표현이 이게 추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기타의 경우에는 위로랑 기타 뭐 절반이 아까랑 똑같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을 해봤는데 차트 분석은 곡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 분석이 있고 그리고 내용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 분석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인데 2024년에는 제가 그 논문을 연구할 때 9월까지밖에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여기 포함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제외했고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선을 딱 그어보면 감소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곡의 다양성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1위 유지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특이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35, 28 여기 보시면 여기만 되게 높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재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사재기 논란이 2013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건 이 차트에 나와 있지 않고 2015년에 사재기 논란이 불거졌는데 2015년과 2019년 모두 처벌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처벌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보면은 동일 아이디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뭔가 이상하게 차트인이 되는 현상을 계속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2019년에는 전혀 유명하지 않던 무명 가수가 갑자기 1위로 치고 오르는 등의 이상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사재기 아니냐 하고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 논문에 가면 좀 더 구체적인 인터뷰나 그런 게 있는데 네, 뭐 여기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넘기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2015년과 2019년은 물증은 없지만 심증적으로 이 이상 현상은 차재기 논란 때문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2019년에 사재기 논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별의 개수가 파란색인데 12개로 갑자기 치솟은 걸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어떤 한 인터뷰에 따르면 그 사재기 브로커라고 하죠. 주선자가 사재기 곡을 만들 때는 이별을 내용으로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사재기 논란 의혹을 받은 가수들의 노래가 모두 이별 노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별 노래가 잠깐 치솟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인식에 뭔가 이별 노래는 다 사재기 노래구나. 이별 가수 중에는 사재기를 하는 가수가 많구나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어서 그 이후에는 바닥에 깔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여기서 점점 곡의 개수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랑 노래도 같이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입니다.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제 가중치가 있는 경우인데 가중치가 있는 경우를 보면 사랑 노래가 여기서 치솟는 정반대의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위 곡이 개수는 줄어들지만 1위 유지를 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곡의 개수는 줄어드는데 자기 표현의 개수는 거의 일정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오히려 치솟는 경향을 보여주죠. 이것은 점점 자기 표현이 그 대중가요 1위 곡을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그 상대적으로 갖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보시면 사랑과 이별이 주류가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랑과 이별의 내용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공감이 잘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이별 내용은 사실 검열을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사회에 비판적인 내용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걸릴 것도 없고 자본주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사랑과 이별 노래를 계속 들을수록 그거에 대해 소비하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검열을 할 이유가 없어서 이것은 가수의 입장에서도 되게 접근하기 편한 주제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자기 표현이 유지하고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SNS가 최근 들어서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SNS를 많이 할수록 사람들의 과시 성향이 늘어난다는 것을 밝혀낸 논문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보면 SNS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접하는 게 늘어나면서 자신도 과시를 하고 싶은데 그게 사실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대리 만족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역할을 대중가요가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곡의 개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그 플로나 아니면 유튜브 뮤직 이런 데서 그 음악 추천 알고리즘이 도입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듣고 있는 곡에 맞춰서 내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에 맞춰서 그 비슷한 곡을 계속 추천해주게 되죠. 그럼 사람들은 자기가 그 낯선 장르는 듣지 않고 자기가 듣던 노래만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수 취향을 가진 그런 분야들은 점점 마이너하게 들어가고 또 메이저한 것들은 점점 메이저하게 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1위를 한 곡도 계속 사람들이 같은 노래만 듣다 보니까 그 노래가 1위 유지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번 논문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되게 촉박해서 힘들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게 논문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완성해낼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그 이정현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제 논문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서연 학생의 발표를 들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님. 그 차트에 있는 것만 분석하시는데 그 배철수 아저씨께서는 한 해 70만 곡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나올지 제가 잘 모르겠고 팝 빌보드에서 뭔가 나올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중가요를 지금 분석을 해보면 다 상위권에 있는 것만 했는데 저희가 뭐 이거랑 연관은 없지만 아까 다양한 음악을 많이 인디 음악을 듣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대해야 차별 없는, 편견 없는 가사와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버님 인디 음악을 좋아하셔서. 주관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제가 뭐 대중가요가 이렇게 하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음악 취향이 보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옆 사람한테 너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니? 나에게 음악 몇 개만 추천해 줄 수 있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대충 파악이 되고 되게 예기치 않았던 명곡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더 있으실까요? 네. 상위, 중위, 하위 범위를 구분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가 궁금해요. 왜냐면 그 예를 들어서 사과배 감이라 했을 때 상위 범주는 과일이잖아요. 이게 사과배 감이 중위 범주가 되고 사과의 하위 범위는 풋사과, 부사 이렇게 될 텐데 우리 그 서영 양이 그 범주 구분한 거에서 되게 크게 인상을 받아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과를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상위 범주라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용이라는 것이 가장 포괄적이고 그 내용 안에서의 행위가 있고 그 행위 안에서의 또 정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누는 방향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소스를 보면 그 가사가 좋거나 노래가 좋아서보다는 가수가 유명해서 1위를 오래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노래 가사가 물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의미 없는 단어들로 반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생각이 좀 제가 생각해도 사랑의 내용이 요즘은 가장 대다수인 것 같고 자기 표현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노래들이 흥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듣기에 불편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긴 하거든요. 뭔가
사람들이 가사 내용을 신경을 안 쓰는 건 맞지만 신경을 안 쓰려면 아무래도 불편하진 않아야 신경이 안 쓰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표현과 가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되게 흥행을 하는데 그게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면 네, 민성현 학생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